오늘은 고등하 집합 문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집합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심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기초적이고 작은 정보로부터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뤄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집합이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부분 집합이 이상한 조건을 여기서 만족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두 원소의 합도 7의 배수가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7의 배수가 아니다. 이야, 아니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룰 수 있는데 7의 배수? 조금 뜬금없잖아요. 아니 7의 배수? 1부터 50까지? 아니 7의 배수를 만들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는데, 아니지, 7의 배수를 만드는 것도 종류가 너무 많지 않나? 아니 뭐 찾아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7의 배수가 되는 걸 빼면 7의 배수가 안 되는 건가?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거나 개수가 많아서 한 번에 정리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범위를 좁힌다면은 1부터 50까지를 범위를 좁힌다면은 어떻게 좁히면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1부터 10까지만 볼까요? 10개면은 좀 작아 보이니까. 요럴 때 이제 센스가 좋으면은 1부터 어디까지? 네.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 했나요? 7까지. 7의 배수를 다루니까 패턴이 생긴다면은 딱 하나의 사이클. 가장 짧은 단위가 1부터 7까지 아닐까? 50은 7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함이 남긴 하지만 일단은 1부터 7까지만 보자. 1부터 7까지 나열해 놓고 7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한번 모아보자고요. 어떻게 둘을 엮어줘도 7의 배수가 아닌 애들. 쉽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1, 2, 3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1, 2, 3까지 하면은 7이 안 되니까 1, 2, 3은 두 개를 어떻게 짝지어서 더해도 7이 안 되니까 4가 들어가는 순간에 조금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은 4를 만약에 넣어주면 3만 빠지면 되나? 1, 2, 4는 되는 것 같네? 그리고 7은 또 넣어줘도 되는 것 같네? 왜? 7에는 어떤 수든 더해지면 이제 7의 배수가 깨지니까. 뭔가 어렴풋이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 7은 조금 별도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은 생각을 안 할 거고요. 나머지 애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규칙을 한번 보자고요. 자, 방금 4를 넣으려고 했더니 3이 빠졌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7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1부터 7까지는 합해서 7이 되는 짝들이 있잖아요. 3하고 4하고 만나면은 7이 되면서 7의 배수가 돼버리고, 2하고 5, 1하고 6. 1을 내가 넣고 싶으면 6을 빼주면 되고, 6을 넣고 싶으면 1을 빼주면 되고, 그럼 2, 3, 4, 5, 7하고는 상관이 없네? 1이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6이다. 뭔가 느낌이 조금 오나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이거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은데? 좁은 범위로 두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해볼 만하죠.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한 스텝만 더 확장을 해볼까? 요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 스텝만. 어디까지? 14까지. 자, 내가 1에서 14까지 확장했는데도 패턴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50까지든 500까지든 5000까지든 5만까지든 확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확장해서 잘 되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장해낼 수 있거든요. 자,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3을 넣고 싶어. 3을, 왜 이래. 3을 넣고 싶어. 3을. 4는 빠졌어야 됐죠. 4는 뺐어요. 같은 맥락이라면 누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3 더하기에서 7의 배수가 되는 애?
11이 빠져야 되는데 뭔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의심이 조금 되죠. 그럼 4, 7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18이 있겠죠? 18이 18도 3을 넣어주려면 18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조금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그럼 3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줄에 있는 애들 쪼로록 빠지면은 10이 들어갈 수 있나? 10은 11이랑 만나거나 4랑 만나거나 하면은 7의 배수가 되는데 요 줄이 쪼로록 빠졌으니까 10도 넣어줄 수 있네? 1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17도 들어가겠네? 24도 들어가겠네? 이거 느낌이 오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나눠 떨어진다는 건 사실 두 수가 통째로 합한다라기보다는 두 수가 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들의 조합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조금 어렵나요? 네. 지우개. 무슨 소리냐? 자, 여전히 3으로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3이라는 애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줄들이에요. 3, 10, 17 이런 애들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네. 옆에는 누구?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애들이 요 줄에 있다고.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지면은 어차피 7의 배수, 여기 n으로 하니까 조금 헷갈릴 것 같네요. 네, n 말고 m으로 해드릴게요. 자,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7이 곱해져 있는 7m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와. 어차피 7의 배수가 성립해. 얘는 쓸모없어. 누구? 여기 남아있는 애. 요 남아있는 애가 7의 배수로 7로 갈 수만 있으면은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4는 누가 필요해요? 3이 필요해요. 3, 4가 만나면 이 수 전체가 어차피 여기에서는 나머지 안 나오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안 나오고 3, 4가 만나서 나머지가 또 안 나오니까 뭐가 된다? 7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요쪽 라인을 내가 하나 넣어주면 누가 빠져야 돼요? 어느 라인이? 앞에서 봤을 때 나머지가 1이네. 여기에는 플러스 1인 애가 들어가려면 누가 빠져줘야 돼? 플러스 6인 애가 통째로 다 빠져야 되죠. 응? 플러스 2인 애, 나머지가 2인 애가 들어가려면 나머지가 5인 애들이 통째로 다 빠져줘야 돼요. 요 줄에서 쑥 빠지기만 해요. 쑥 다 빠지기만 함. 오케이? 아니 그럼 나는 얘를 빼고 싶어. 나머지가 3인 애를 빼고 싶어. 그럼 나는 4인 애는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집합에 나와요? 나머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새로운 묶음들, 부분집합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의 모임. 배운 적은 없지만 정수론이나 경시 공부를 조금 했으면은 이런 거 되게 쉽게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과과정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다루죠. 배수 판정법도 중학교 때 심화를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뤄주면은 이런 게 고등에 올라와서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1, 2, 3, 4, 5, 6 중에서는 3줄을 넣고 3줄은 뺄 수 있겠구나.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얘네들 남았어요. 얘네들 이건 다 넣어줄 수 있을까요? 다 빼야 될까요? 나머지가 없는 애, 나머지가 7의 배수라서 나머지가 없는 애 하나는 들어가도 되잖아. 여기에 나머지가 없는 애랑은 플러스 0인 애랑은 플러스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6이든 만나도 1, 2, 3, 4, 5, 6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한 개 정도는 넣어줄 수 있잖아. 여기에 있는 어떤 애랑 만나도 나머지가 생기니까 7의 배수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해요? 2개가 되는 순간에 7도 넣고 내가 14도 넣었어. 아니면 7이랑 21을 넣었어. 문제가 되죠. 얘네 둘이 만나면은 7의 배수가 돼버리니까.
7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우리는 모으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7의 배수 라인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개밖에 못 넣어준다. 자, 나머지 그 1인에, 2인에, 3인에, 4인에, 5인에, 6인에는 각각의 줄에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되고, 근데 지금 전체 원소가 몇 개? 50개예요. 최대한 넣으려면은 어떤 줄을 내가 넣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겠죠. 네, 최대한 넣으려면은 개수가 많은 줄부터 넣고 개수가 적은 줄을 버리는 게 낫겠죠. 요런 거 잘 생각하고 요런 거 하나 끼워 넣어줘야 되는 거. 즉,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라고 했죠? 범위가 너무 넓거나 개수가 많아서 한 번에 파악이 잘 안 되면은 작은 단위로 쪼개보자. 뭘로 시작했어요? 1, 2, 3, 4, 5, 6, 7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뭔가 찾은 것 같아. 아, 나 이거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50으로 갑자기 욕심내지 말고 한 스텝만 딱 더 늘려보는 거예요. 1에서 14까지. 두 사이클이 일관된 규칙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그럼 3사이클, 4사이클까지 소심하게 조금만 더 늘려봐도 좋아요. 한 번에 50까지 가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중한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규칙이 다 성립되는지 확인이 됐으면 마무리를 위해서 디테일 빠짐없는지 언뜻 보고 아 얘는 짝이 없네 그럼 그냥 다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넣어도 되나 라고 생각해. 신중하게 꼼꼼하고 디테일을 챙기면서 이렇게 풀어야지 고등 수학을 잘하게 되고 고등 수학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고 등급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고민 해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봅시다. 챌린지 초반에 집합과 명제 들어가면 좀 더 짜증날 텐데 집합과 명제가 좀 까다롭고 짜증납니다. 물론 경우의 수도 학생들의 탤런트에 따라서 내가 경우의 수를 좀 좋아하고 이런 뭐 퍼즐 짜맞추기 좋아하고 막 케이스 따지고 분류하고 하는 거 좋아하면은 경우의 수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조금 뭐 고전을 하시겠지만 고등하 끈기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힘내십시오. 해낼 수 있어요. 하나씩 정복해 나가봅시다. 자, 요 문제를 푸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심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